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선정한 시민대표단 492명은 두 가지 개혁안을 놓고 3주 동안 사전 수기, 4차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토론 직후 대표단은 더 내고 더 받는 이른바 소득 보장안을 택했습니다. 현행 9%인 보험료율과 40%인 소득 대체율을 각각 13%, 50%로 올리는 안이 보험료율을 12%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보다 더 많은 지지를 얻은 겁니다. 이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61년으로 지금보다 6년 늦춰지지만 소진 시점의 적자 규모는 382조 원, 현행보다 335조 원 정도 더 큽니다. 2078년 기준 100만 원을 버는 가입자는 43만 2천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운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보험료도 인상해야 되겠지만 기금 운용 잘하는 것과 국고 지원 이 두 개가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높이는 것에 대해선 시민대표단 80%가 찬성했습니다. 국회 특위 야당 간사는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안대로 최종 결정하는 건 아니라 이 안을 토대로 소득 보장, 재정 안정 둘 다 잡을 절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56%가 나왔으니까 이란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소득 보장론과 재정 안정화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균형점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 남은 21대 국회 임기 중 여야 모두 만족할 절충점을 찾아 본회의를 통과시키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간 연금개혁안 합의 불발을 선언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입법이 어렵게 됐습니다. 22대 때 더 여야 간의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 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 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는 민주당이 맞섰고 결국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습니다. 여야는 합의 불발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제1목적은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좀 부담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수치에 대한 합의가 안 돼서 그런 것들을 아예 무의로 돌리자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니냐. 우리는 연금 개혁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자고 했는데. 이에 따라 20여일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21대 임기 종료 전까지 다시 모인다거나 합의된 현재로는 의견 양당의 의견 변화가 없으면 이 상태로 끝나는 거죠. 여야 합의가 불발된 만큼 내일 출발 일정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던 유럽 출장도 취소됐습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가 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해 지금까지 지출한 비용은 25억 원 정도입니다. 들인 시간과 비용에도 결국 빈손으로 활동을 끝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국민연금 강화하라! 야당 의원들과 노동계 인사들이 국회 앞 계단에 모여 21대 국회 임기 안에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입법을 완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한 만큼 소득 대체율 50% 수준을 요구했습니다. 여야가 보험료율 13%로 인상엔 동의하고 소득 대체율도 불과 2% 차이에 불과한데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대통령 발언 탓에 연금개혁에 제동이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여당이 용산으로부터 연금개혁에 대한 결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시각 국회 소통관에선 연금 전문가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간을 갖고 모든 세대가 수긍하는 연금개혁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소득 대체율 43%와 45% 차이의 중간값인 44%로 타협하자는 주장엔 족보도 없는 계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가 야합을 해버린다면 그 야합의 주역들은 먼 훗날 역사의 청문회장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연금 개혁의 내용은 물론 법안 처리 시점까지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조규용 장관은 기초연금 인상 영향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원칙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다만 복지부 내부에선 21대 국회 내 통과 의견이 적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연금 제도가 지금 상태로 그대로라면 2041년 6조 원 적자가 시작되고 최악의 경우 6년 뒤부터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을 팔아 연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전문가 모임인 연금연구회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 대체율을 44%로 올리자는 정치권의 모수 개혁안은 기금 고갈,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소득 대체율을 지금보다 올리는 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44%로 높이고 보험료율가 13%로 높인다 하더라도 암묵적 부채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이건 계약이 아니고 계약이다. 보험료율은 올리되 소득 대체율은 40%로 고정하고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핀란드는 기대연명 계수라는 걸 집어넣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매년 그만큼을 차감하는 액수입니다. 22대 국회로 넘겨서 좀 차근차근 얘기하고. 하지만 연금 개혁은 한시가 급하다며 모수 개혁으로 첫 걸음이라도 떼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고선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통합하는 문제, 기초연금과 조정하는 문제 같은 구조개혁은 합의점을 찾기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구조개혁은 너무도 멀고도 험한 그런 길이고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나마 그동안 올리지 못한 보험료 올리는 거, 조금 미력하나마 소득 대체율 조금 올리는 주는 이거고. 연금 구조개혁의 한 방안으로 아예 신연금제를 도입해 기존 연금과 분리하자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지금대로라면 기존 세대보다 더 많이 내고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미래 세대가 손해는 보지 않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정치권이 여러 주장을 내세우며 입씨름을 이어가는 사이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연금 개혁 방향은 불확실한데 현재로서 확실한 사실은 개혁이 늦어져 시간이 지날수록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점점 더 커진다는 겁니다. SBS 남주현입니다.